2교시의 흥부전은 숙제로 해오기로 했죠. 그죠? 자, 3교시 비문학 봅시다. 요 페이지를 펴볼게요. 36페이지. 자, 일단 내가 늘 이야기하는 뭐부터 없애고 시작해라. 제목부터 없애고 시작해. 제목은 없어요. 제목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찾는 방법은 첫 번째 문장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이런 방식으로 찾을 수 있죠. 편한 방식을 써도 되는데 첫 번째 문장만 봐도 정부가 경기 변동에 대해서 뭔가 안정화 정책을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뒤에 문제를 먼저 보면 다양한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쌤은 딱 요렇게까지 방향만 잡아줄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뭘 풀어야 되는지는 너네가 문제를 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풀기 전에 가이드를 먼저 주자면 일단 어쩔 수 없이 경제 지문이다 정도까지는 내가 요만큼 줬어. 근데 그냥 단순히 경제 현상보다는 경제 정책 관련된 무언가인 것 같아. 그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럼 사회 지문에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 그거 파악을 했어야 되고요. 사회 지문이면 그런 거죠. 사회 지문 중에서 경제 정책 이거랑 관련된 거니까 뭔가 경제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고 정부의 뭐 대응 방안, 그 순서 과정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책의 장단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거 머릿속에 예상하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글이 전반적으로 구조가 막 엄청 복잡하진 않아. 정리를 해놓으면 구조는 오히려 단순한 편이야. 근데 정보량이 많고요. 항목이 요게 저기에 연결되고 막 이러는 포인트들이 있어. 그래서 구조와 정리를 잘 해야 돼. 정리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옆에 조그맣게 해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8분 드릴게요. 8분 드릴게요. 시작.
1분 남았어요. 여기까지. 하하. 빠듯? 빠듯? 풀만하지 않아? 얘들아, 지문 난도 높은 편인 것 같아? 낮은 편인 것 같아? 딱 그 정도는 확실해요. 지난 과정보단 어려워졌다. 지난 과정보단 어려워졌다.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나만 할 거니까 꼼꼼하게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이 문제를 푼다면 이라는 방향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쓱 볼 것 같아. 정부는 경기 변동 안정화 정책을 사용한다. 아, 정부의 경기 정책 문제겠구나. 요걸 먼저 파악을 해. 그 다음에 1번 문제로 가보는 거지. 윗글에 표제와 부제를 찾는 문제야. 얘들아, 표제가 뭐고 부제가 뭐야? 표제는 메인 타이틀이고 그 부제는 그 밑에 서브 타이틀은 자막 아니냐? 서브 타이틀은 자막 아니야? 서브 타이틀 띄어쓰기 하면 되나? 아닌데 서브 접두. 네. 둘 다 되나? 영어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너네 태어날 때쯤 영어 끝났을 거야 내가. 표제와 부제에 가장 적절한 것이래. 그러니까 제목에는 항상 주요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표제 부제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중심, 화제, 주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죠?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밑에 보면 얘네들이 다 뭘 중심으로 라는 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개 방식도 어느 정도 보긴 봐야 된다라는 유형이구나 정도 파악하고요. 사실은 내가 이번 올해 들어서 너네한테 조금씩 얹어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1번 문제 유형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2번, 3번, 4번 문제는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정 부분을 더 읽거나 특정 부분에 더 신경을 쓰거나 생각을 좀 해보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1번 문제 같은 유형을 풀기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돼. 우리가 읽을 때 본문을 제대로 읽는다면 머릿속에 중심, 화제, 주제, 키워드는 자동으로 잡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만 간단하게 잡아놓고 너무 막 1번 풀라고 신경 쓰거나 막 시간 써서 의도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어색해진다고. 신경 써서 읽는 것보다 너네가 전반적으로 다른 문제들 풀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키워드들만 가져가도 1번은 거의 답이 나올 거야. 요게 내가 얹어주고 싶은 이야기였어. 올해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서. 오케이? 앞으로 풀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고요. 여기서 키워드 보면 그럼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죠. 안정화 정책, 조세제도, 누진적 소득세, 경기 변동 안정화 장치. 확실해요. 뭐에 대한 이야기다 이건? 경제 정책, 경기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다음 문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고요. 얘는 내용 일치 문제죠. 약간
땡큐에 가깝지 않은 내용일치다. 땡큐 내용일치는 뭐야? 어떤 문단, 어떤 구역에만 가지고 문제 뭐 내용일치 찾아라라고 하면 딱 그 부분만 보면 되는데 얘는 전반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키워드, 정량적 재정 정책, 누진적 소득세 내부 시차 이런 키워드들 다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조금 더 넓게 보면 뭐 실업보험 제도, 통화정책, 자동 안정화 장치, 내부 시차 이런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다 보면 그 전체에서 핵심 포인트들이 다 잡아지는 거다 정도 볼 수 있고요. 3번 봅시다. 경기 변동 그래프래. 적용 문제네요. 적용 문제. 딱히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은 없죠. 우리가 문제 지문을 읽기 전에. 그리고 4번 문제는 제발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로 그런 유형의 문제, 어휘 문제 틀리지 마세요. 혹시 몇 번 했니? 야, 왜 지워? 왜 지워? 너 몇 번 했는데? 지금 내가 요 본 애들은 답이 다 똑같았거든? 너네끼리는 답 다 똑같니? 지금 근처에서 봤을 때? 달라? 누구 달라? 너 몇 번 했어? 너는? 누가 거짓말한 거야 방금? 동시에 너를 쳐다봤어요. 야, 이런 거 좀 틀리지 마. 바꿔봐 그냥.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안정성을 지속하려는, 계속 간다. 키고잉, 니은, 삐 증가시키려면, 늘리면. 이건 영어로 뭐냐? 업이요? 야, 그거는 너무 능지처참 아니냐? 임프루브에 가깝냐 이거? 근데 이거는 확장에 가깝잖아. 그죠? 공급량을 늘린다. 익스펜드? 맞냐? 플러스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하지 말자. 우리 한국말이나 잘하자. 지금 너네나 나나 지금 다 능지처참이다. 지금 C 구성되는, 이루고 있는 C 어딨어? 이루어지는. 야, 이 이루어지는 거는 국회의 동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무슨 뜻이야? 실행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뭔가 만들어지는 느낌이죠. 얘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구성 요소로 나누는 그쪽이잖아. 이거는 그죠? 이런 거는 사실은 늘 말하지만 난 이런 거 별로 풀이해주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어휘를 꼭 틀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하고 풀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모르는 단어나 헷갈리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봐. 진짜로. 이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웃고 넘기잖아. 하하 어휘 문제 틀렸다. 3년 뒤에도 하하 어휘 문제 틀렸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로 그럼 너네가 내년에도 아하하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이제 표정이 좀 굳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때부터 어떻게 할 건데 뭐. 어휘를 위해서 한국어 뭐 어휘 책 사서 읽을 거야? 암기할 거야? 영어처럼? 아니잖아. 그렇게 시간 쓰는 것도 아깝고 그럴 시간도 없고요. 제발 외우세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의식적으로 사전 찾아봐. 나 사전 진짜 많이 찾아봤었어.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는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 시대잖아. 핸드폰으로 딸깍하면 사전이 찾아지는 시대잖아. 전자사전이라고 알아, 니네? 전자사전을 끼고 살았어요, 나는.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돼. 진짜 도움이 돼. 알았어? 일상적으로 살다가. 저놈부터 잔소리한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지 말고요. 진짜로. 나 아직도 그러고 살아. 막 대화하거나 뉴스 보다가, 그러니까 TV 보다가든 뭘 하다가든 애매한 뜻 단어 있으면 찾아보고요. 근데 이런 거 가지면 좋아요. 이제 여기서 너네가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게 뭐야? 발음. TV 보다가 발음이 신경 쓰인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봐서 올바른 발음을 확인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국문과 고위험군입니다.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동생, 나 이번에 연휴였잖아. 연휴가 아니라 뭐지? 연휴지. 물론 지난주 우리 연휴 때 우리 보긴 했었지만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가족들이랑 밥 먹었거든. 간만에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동생 남편이랑 동생 애랑 나랑 이렇게 만나서 고기를 먹으러 갔어. 고기 누가 샀어? 내가 사야지. 난 딸린 입이 없잖아. 내가 사서 용돈도 드리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그때도 막 동생이랑 엄마랑 대화하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 발음하네, 이 단어를 이렇게 발음하네 이러면서
하니까 옆에서 그 동생 남편이 이렇게 쳐다봤어. 와, 공무관 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나만 그래요. 이렇게 되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사전을 잘 찾아봐라. 도움이 많이 된다. 나는 불쌍하다가 아니에요. 알았어? 맛있었어 고기. 또 먹고 싶다. 자, 문단별로 주요 내용 체크하자. 오늘은 문단 번호 검은색으로 달고 싶어서 검은색으로 달게요. 이유는 딱히 없어요. 날이 어두워서 그래요. 5문단까지. 자, 봅시다. 정부는 경기 변동의 진폭을 완화시켜 좀 더 빨리 균형을 찾아가도록 여러 가지 안정화 정책을 사용한다. 얘들아, 근데 누가 봐도 이 안정화 정책이 중심 키워드죠. 내가 지금 저 밑줄근 혹은 첫 번째 문장에 표시한 거에서 잘못된 점이 뭐야? 확실히 잘못된 거 있어. 중학교 3학년 문법. 뭐야? 문장.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누가 시행하는 거야? 누가 사용하는 거야? 정부. 이런 안정화 정책 시행의 주체가 정부다라는 게 물론 이번 세트,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번 세트에서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 모든 이 글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누가 시행하는지 어떤 포인트인지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런 거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럼 괄호 부분 봐봐. 경기 변동의 진폭을 완화시킨다. 얘들아, 이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모른다면, 고등학교 1학년이면 모르면 안 돼요. 모른다면 진짜로 공부하세요. 경기, 경제고요. 변동, 변화된 거고요. 진폭, 뭐야 진폭. 그거 배우지 않았어? 피파, 에스파? 어? 오, 하지 마. 나도 학교 나왔어, 엄마. 이거 높은 파도도 임마.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임, 그거. 그거를 완화하니까 뭐겠어? 경기가 막 크게 출렁거리면은 어떻게 돼? 그래서 요즘 전 세계 경기가 불안정하잖아. 그래서 다들 막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의 짧은 시간 다들 날아가는 거라고. 지금 내가 그렇게 많이 갔어요. 트럼프 씨.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빨리 균형을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 빨리 웃지 마. 지금 찾으면 안 돼, 얘들아. 언제 찾아야 돼? 올라가서 찾아야 돼. 지금 찾으면은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된다는 거잖아. 돌이킬 수가 없어져. 다시.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빨리 안정화시키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하는 거겠죠. 정부가 사용하는, 너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 나 갑자기 왜 이러냐? 약을 잘못 먹었나? 정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안정화 정책에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냅두면 안 되죠. 뭐랑 뭐 달아줘야 돼? 1로 달아줄까? 1 통화 정책, 2 재정 정책. 이렇게 달아주면 되죠. 내가 아까 뭐 해야 된다 그랬어? 구조화 해야 된다 그랬죠. 너넨 왼쪽에다가 세로로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 글씨 좀 작게 써야 돼. 은근 많아. 일단 메인 타이틀은 안정화 정책. 안정화 정책에는 뭐랑 뭐가 있대? 1번 통화 정책과 2번 재정 정책이 있다. 이렇게. 요즘 내가 챙겨보는 거의 유일한 TV 프로가 냉장고를 부탁해거든. 안정환 계속 하고 싶어서 참고 있어요. 자, 통화 정책은, 자, 이 중에 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통화 정책은 정부가 화폐 공급량이나 기준 금리 등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어디까지 알아들었니? 화폐 공급량까지는 알아들었니? 기준 금리가 뭐야? 기준 금리 조정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래. 기준 금리 알아 몰라?
아는 사람. 자, 이게 문제죠. 이게 고등학교 가서 경제를 배우면 어느 정도는 알 거야. 근데 우리가 일단 모르는 상태로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 그거에 대한 설명도 얹어줄게요. 일단 넘어가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수업 듣다가 뭐 시험 보다가 책 찾아볼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하면서 요만큼까지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경기가 불황에 빠져 있을 때 정부가 경기가 불황의 상황에 정부는 화폐 공급량을 늘려. 화폐가 많이 풀려. 시중에 저 돈이 많이 돌아.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왜? 여기 얘들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가 물어보고 당황하는 표정 짓지 말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 왜를 자세히 설명하면 경제 수업이 되죠. 그죠? 그냥 우리 받아들이면 돼. 아, 화폐 공개량을 늘면 이자율은 낮아지는구나. 그렇구나 하면 돼. 이렇게 비문학은 엄청 논리적인데 능지는 좀 떨어지는 것처럼 푸는 게 제일 좋다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하지만 약간 생각은 없애. 그게 제일 좋아요. 시중에 풍부한 자금이 공급된대. 그러면 소비 지출과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대. 그럼 총수요가 어떻게 되겠어? 자, 요만큼은 해야 돼, 얘들아. 돈이 많이 풀렸어. 이자율도 떨어졌어. 그래서 시중에 풍부한 자금이 공급된대.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진대. 야, 너네가 손에 1억을 들고 있어. 은행에서 이자를 1년에 10%를 준대. 쓸 거야, 은행에 넣을 거야? 주식할 거야? 은행에 넣어야지. 1년에 10%인데. 알았어? 원금을 보장해주고 10% 이자를 준대. 와, 10%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거잖아. 미쳤다고. 근데 은행 이자율이 0.5%야. 은행에 너 안 넣어. 안 넣지. 한 방 노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봐. 이자율이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지. 은행으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시중에 돈이 덜 풀리는 거고. 이게 되게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훨씬 많은 것들이 영향을 줘요. 그러면 자, 시중에 돈이 많아. 그럼 너네 돈 써 안 써? 돈 쓰지. 기업도 돈을 쓰지. 그럼 수요가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겠지. 그죠? 그럼 어쨌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돈이 많이 돌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겠죠. 기준금리도 이자율이나 화폐 공급량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줄여서 뭐 좀 쿨다운 시키거나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얘들아 정신 차려. 지금 나 경제 수업하는 거 아니죠? 요만큼은 이해해야 돼.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매주 내가 과학 선생님이 됐다가 경제 선생님이 됐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 정도는 설명하는 건 요만큼의 예시를 줬고 요만큼의 배경 지식이라면 너네가 실제 시험 볼 때 요 정도는 이해했어야 된다고. 그 정도는 요구하는 거라고. 오케이? 두 번째,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그럼 이거 1번이랑 2번이네. 내 타이틀 안 달아줬네. 멍청이.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이나 조세 징수액을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에 영향을 주려는. 자, 지출이나 조세 징수액을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에 영향을 주려는 정책이다. 일단 오케이. 재정정책에는 경기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자동 안정화 장치와 정부의 의사결정과 국회의 동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재정 정책이 있다. 자, 지금 자동 안정화 장치랑 재량적 재정 정책은 뭐의 하위 항목이야? 2번 재정 정책의 하위 항목이죠. 그럼 오른쪽에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네.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있고요. 재량적 재정 정책이 있죠. 그럼 나 같으면은 얘들 2회 하위 항목이니까 뭐라고 달아줄까? 그냥 A, B로 달아줄까? 문제에서 A, B 안 나왔으니까 A랑 B로 달아줄게요. 됐니?
이게 좀 더 복잡해지면 난 쓰는 방법 막 그때 보여줬잖아. EA, EB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일단 여기까지. 근데 특징은 어느 정도 봤어야 돼요. 통화정책은 화폐 공급량이나 기준금리를 좀 건드리는 거고요. 얘는 지출이나 조세 징수액을 건드리는 거래. 그럼 다른 건 다 날려도,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봤죠. 요 예시를 싹 다 깨끗하게 날려봅시다. 어디에는 적어도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화폐 공급량이나 기준금리. 2번 재정정책에는 어디? 지출이나 조세 징수액. 요렇게는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오케이? 그리고 아까 내가 여기 예시로 분명 넘어갔잖아. 여기 문제 나올 확률 높을까 낮을까? 원래 예시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거든. 중요도가 높은 편은 아니죠. 근데 이 예시는 그냥 예시가 아니죠. 이 안에서 과정이나 순서도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었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된다. 비례관계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또 다른 예시를 문제로 줬을 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예시로 주는 거다. 그래서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얹어줄게요. 두 번째 문단까지 왔어요. 정보량 되게 많아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배경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되게 심플하게 말하면 경제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1번과 2번이 있어요. 1번은 화폐 공급량이랑 기준금리 건드리는 거고요. 2번은 A랑 B로 나뉜다 하고 끝이야. 이해돼?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A랑 B로 나뉜다. 이러한 안정화 정책 전체의 효과는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이를 정책 시차라고 한다. 정책 시차. 정책 시차는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를 구분된다. 내부 시차는 정부가 경제에 발생한 문제를 인식하고 실제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래요. 그냥 정의해 주는 거죠. 외부 시차는 시행된 정책이 영향을 미쳐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래요. 키워드만 밑줄을 그어버리면 얘는 효과 요 정도고요. 요 정도로 보면 되겠죠. 시행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가 내부 시차, 그게 효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냐가 외부 시차. 요 정도만 가져가면 돼요. 재량적 재정정책이 뭐야 얘들아? 재량적 재정정책이 뭐야? 얘들아 재량적 재정정책이 뭐야? B죠. 이제 그걸로 잡아야 되죠. B의 경우 추경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세 제도를 변경해야 할 때 입법 과정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무슨 문장을 보면 돼? 이것만 보면 되죠. B는 내부 시차가 길대. B가 어딨어? 얘는 내부 시차가 길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에 비해 이거는 구조적인 거니까 빨간색으로. 이에 비해 통화정책은 어디였어? 얘들아 통화정책은 뭐였어? 이게 골 때린다고. 통화정책이 뭐였어? A가 아니죠. 1이죠.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어디로 가져와야 돼? 여기로 와야 된다고. 그렇지? 통화정책은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정부의 정부의 의지만으로 수립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시차가 짧다. 이거죠. 내부 시차 짧아.
한편 또 다른 이야기. 재량적 재정 정책은 또 다시 B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부 시차가 짧다. 외부 시차가 짧아.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자, 참기 너무 힘들었어. 예를 들어 설명을 또 해주는 거죠. 예시 들어주니까 한번 묶어봅시다. 경기 불황에 의해 실업자가 증가할 때 이럴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반면 이렇게 길다까지. 일단 예시 문장 통째로 묶어놓고 그 정보를 읽어보자. 경기가 불황이야. 실업자가 증가해.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해. 이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소비 지출의 변화에 의해 총수에 변화시킬 수 있다. 이해돼 이거? 정부가 돈을 써. 그럼 사람들이 돈을 벌지. 그럼 경기가 조금 좋아지지.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불황일 때 짧은 시간 안에 총수요가 늘어난다. 이 부분이에요. 반면 통화 정책은 1번은 어떻게 되냐? 뭐야? 정부가 이자율을 변화시켰다 하더라도 소비 지출 및 투자 지출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시차가 길다. 외부 시차가 그죠? 은행에서 이자율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다음날 다 은행으로 몰려가가지고 막 우르르 그렇게 할까? 그렇진 않잖아. 그래서 시장에 돈이 갑자기 폭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 그게 적용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죠? 하지만 내일 은행에 10%짜리 상품이 나온다면 저는 은행으로 달려갈 겁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흐름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갑자기 A로 가야 되는 애가 나오는 거죠. 얘는 경기의 상황에 따라 재정 지출이나 조세 징수액이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미리 재정 제도 안에 마련된 정책이다. 키워드 하나? 미리죠, 미리. 그죠? 얘들아, 이미 세팅이 되어 있대. 오케이? 내가 너네한테 이거 경제 수업 아니야? 이거 생각하고 받아도 돼요. 추론적 독해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미리 정책이 세팅이 되어 있어. 내부 시차가 길까 짧을까? 짧지. 왜? 그죠? 그렇게 됐으니까 그 조건 되면 바로 발동하는 거잖아. 그죠? 외부 시차는 아직 몰라. 어떤 원리인지 모르니까. 그죠? 요 정도는 추측할 수 있으면 좋다고. 이런 게 추론적 독해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그죠? 맞는지 확인할게요. 따라서 재량적 재정 정책과 마찬가지로 외부 시차가 짧을 뿐 아니라, 자, 일단 얘기가 외부 시차가 짧 때 왜 짧아? 재정 지출 조세 징수액이라는 말 어디 나왔어? 재정 지출 어디 나와? 저기 재정 정책에 잘 봐봐. 나 안 보여 지금. 어지러워. 재정 지출 어딨어? 얘들아, 나 가까이서 보니까 토할 것 같아. 지금 약을 먹어가지고 약간 진짜로 어지럽거든?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재정 지출이나 조세 징수액으로 만드는 게 앞에 나왔었죠. 조세 징수액 같은 거, 재정 지출, 실제로 시장에 돈이 늘리고 줄이고에 대한 걸 직접 하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 뭐에 해당하는 거였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 시차가 짧아진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재량적 재정 정책과는 달리 내부 시차가 없어. 왜냐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부 시차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극단적으로 적은 거죠. 경제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뭐가 제일 좋은 거야? 그죠? 얘가 제일 좋은 거죠. 자동 안정화가 제일 왜냐면 안팎으로 딜레이가 없잖아. 얼마나 빨라. 효과가 즉각적이고. 이러한 자동 안정화 장치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적 소득세 실업보험 제도가 있다. 누진적 소득세 실업보험 제도가 있다. 근데 여기서 더 끔찍해지는 게 뭐야? 누진적 소득세는 자 또 하위 항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 구조가. 그러면 우린 또 여기서 어떻게 와야 돼? 요거의 하위 항목으로 뭐랑 뭐가 또 있다고? 누진적 소득세랑 똑같은 단어를 계속 누진적 소득세 라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실업 제도. 이렇게 실업보험 제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구조가 이렇게 보면 크게 어렵고 복잡한 구조는 아니죠. 근데 깔끔하진 않지.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깔끔하게 보이지. 그죠? 막말로 이런 거잖아. 요거랑 요거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 한 문단 안에서 해결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얘랑 같이 얘는 얘랑 같이 언급됐었죠. 얘는 또 따로 언급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너네 머릿속에 이렇게 크게 구조화를 시켜 놓으면 찾기가 편해진다. 혹은 머릿속에서 비교하기가 편해진다.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에서 가장 장난질 많이 하는 게 뭐야? 누진적 소득세랑 얘랑은 같은 레벨에서 비교가 되면 안 되죠. 자동 안정화 정책이랑 통화 정책이랑 같은 급이야? 애매하죠. 범주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것들끼리 같은 급으로 놓고 비교하는 문제로 장난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내가 너네한테. 그럼 너는 실제 시험 볼 때 저렇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이 정도 문제면 나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그림 그리진 않고 나는 그때 말했던 것처럼 이게 1, 2로 나눴으면 그 다음에 2A, 2B로 나눌 거고 그 다음에 2A 누 2A 실 이렇게 나눌 거고 해서 이 안에서 이 계층화를 내가 만들지 어쨌든 요 정도로 도식화는 할 것 같아요. 머릿속에든 어느 정도 시험지에든. 오케이? 다음. 이 누진적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 금액에 따른 이 제도이다. 소득 금액 얼마 버는지 비율을 정해서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얘들아 너네 누진이 뭔지 배운 적 있는 거 기억나?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누진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너네가 꽤나 자주 보게 될 거거든. 누진적이라는 거 알아두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실제 생활에도 많이 쓰여요. 제일 대표적인 게 수도세랑 전기세가 누진으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누진세로. 무슨 말이냐면 이 소득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 그 다음에 부자가 돼서 얼마를 벌면 좀 행복할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월 소득이 이만큼이라고 쳐봅시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여기다 너네가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이야. 너네가 이 세금을 제도를 정해야 돼. 어떻게 정할 것 같아? 그냥 깔끔하게 다 10%로 통일 이렇게 해? 그럼 얘는 얼마네? 10만. 얘는 100만. 얘는 1000만.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얘는 얼마 남아? 90만 원 남죠? 얘는 얼마 남아?
9천만 원 남죠. 그죠? 이럴 때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누진세가 어떤 거냐면, 자, 얘네는 5%만 걷어. 얘네는 뭐 10%를 걷어. 얘네는 20%를 걷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이 누진세가 생각보다 빡세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돈 엄청 많이 벌면은 그 재산 규모가 막 얼마 이상이면 상속세가 막 40몇 프로 막 이래. 30몇 프로, 40몇 프로. 그래서 뭐 재산 다 날아가는 거지. 다 날아가는 거. 사라지는 거죠. 이게 누진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뭐 누진세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라고요. 잘 봐봐. 누진적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 금액에 따른 과세의 비율을 미리 정한대. 그러면은 잘 봐봐. 예시를 또 들어준다고 밑에서. 예시랑 원리가 같이 나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는 예시가 나왔어요. 그럼 역시 여기서도 과정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봐봐. 경기가 활성화됐어. 국민소득이 늘어나. 다들 부자가 돼.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겠지. 그럼 그게 긍정적일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뭐라 그래?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된대요. 이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그러면 소득도 늘지만 엄청 막 그렇게 팍팍 이렇게 막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소득이 느는 느낌이랑 요 구간에서 소득이 느는 느낌이랑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세금도 늘지.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심리적으로 덜 쓰게 되잖아. 그래서 지출의 억제로 이루어져서 경기가 심하게 과열되지 않도록 진정하는 효과가 생긴대. 오케이. 과정 보이죠? 관계 보이죠? 어떤 영향 주고받는지 보이죠? 문제 내기 좋죠? 자, 한편 실업보험제도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래요. 보험금의 일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경기 불황으로 실업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 경기 불황의 상황, 실업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얘들아, 일단 요 두 개의 예시에서 봤을 때 실업급여는 경기 불황에 좀 더 적합한가 보다. 그리고 저 저거 누진적 세금 제도는 그 경기가 과열될 때 좀 더 효과적인가 보다 라는 추측까지 이어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죠? 실업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총 수요가 줄어들어. 그지? 돈을 못 쓰잖아. 돈을 벌어야 쓰지. 경기가 더욱 침체. 그럼 악순환이죠. 경기가 더 안 좋아져. 그럼 실업자가 더 늘고 이렇게 될까 봐. 이때 정부는 실업수당을 지급한대요. 일하다가 잘린 사람은 뭐 월급이 몇 프로를 몇 달 동안 이렇게 준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총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억제한대. 그럼 시장에 돈이 뚝 끊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돌잖아. 그래서 자동적으로 안정시켜주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경기가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에 들어서 있을 때 얘들아 조건 준 거죠. 조건. 일반적으로 총수요가 빠른 속도로 팽창해야만 짧은 기간 안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데 자동 안정화 장치는 조세 징수액을 늘려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계점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막 이렇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무슨 상황일 때? 불황에서 벗어나서 회복 국면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를 봅시다. 그죠? 요 정도 구간을 보는 거야. 자, 무슨 색으로 할까요? 주황색?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그러려면 수요가 팽창해야 되죠. 그죠? 근데 수요가 갑자기 막 늘어나면 뭐가 작동해? 얘들아, 요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야. 수요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 어떤 상황이야? 경기가?
그죠? 그쪽에 가깝죠? 그럼 뭐가 작동해? 뭐가 작동하는 거야? 그죠? 누진적 소득세가 작동하죠. 그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조세 징수액이 늘어나 버렸어. 오케이? 누진세랑 실업보험 제도도 기억 니은으로 묶었어도 그림이 이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 바탕으로 문제 풀어봅시다. 윗글의 표제와 부제 바로 다 보여야 돼. 답 몇 번이야? 이거 뭐에 대한 글이야? 뭐에 대한 글이야? 몇 번? 1번이죠. 안정화 정책, 경책시차, 경기 변동 국면 요 두 개 가지고 예시를 다 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저거 맞는 말이고요. 2번 문제는 답 몇 번? 약간 갈리네요. 재량적 재정정책은 뭐였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해. 맞아 틀려? 맞죠? 누진적 소득세는 내부 시차가 없어. 경제성이 빨라 말라. 맞아 아니야? 맞아. 실업보험제도 정부가 지원. 이거 그대로 써있죠? 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해서 3번 한 건 아니지? 4번 통화정책은 시행된 전체의 경제 시간이 짧다. 얘들아 시간이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외부 시차죠. 너네 써놓은 거 통화정책 외부 시차 길어 짧아? 길어. 근데 여기 짧다라고 써있는데 답 4번이죠. 그죠? 요렇게 정리만 하면 풀리는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 자, 저점 1에서 화폐 공급량을 늘려. 얘들아,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어떻게 돼? 시장에 돈이 늘어나잖아. 이자율이 써있잖아. 근데 이거 앞에 기업의 투자지 이거 2문단이었냐? 3문단이었냐? 앞에 예시에 2문단에 바로 나오는 거잖아. 저점 1이면 얘들아 저점이면 호황이야 불황이야? 불황이죠. 불황에 빠졌을 때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낮아져서 투자가 늘어난다고 그대로 써 있는데 문제 난도에 비해서 답이 너무 쉬웠어요. 그죠? 그죠? 저점 1에서 고점 1로 이르는 시점에 조세 징수액이 늘어난다면 팽창속도 도지기 마지막 문단 바로 위에서 써 있었던 내용이죠. 맞는 말이고요. 고점에서 국민소득 증가로 과열되면 높은 세율 이거 누진세죠. 누진세 참았습니다. 저점 2에서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면 공공사업 자 얘들아 실업이 증가했어. 경기가 불황이야. 어떤 정책을 할 수 있어? 써 있었죠. 써 있었던 내용이에요. 저점 2에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총수요가 줄어든 이것도 써 있었던 내용 다 그대로 찾을 수 있었고요. 이 문제들이 너네가 그나마 풀만했던 이유는 이걸 가지고 한 단계 더 꼬진 않았잖아. 선지에서 본문 가지고 그대로 적용했죠. 그죠? 뭘 보여주고 싶은지 알겠지? 그리고 한 장만 넘겨보면 다음 세트가 나오거든? 다음 세트에서는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지문이거든? 정말 좋은 지문이거든? 어떤 걸 보여주기 좋냐면 너네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전문어로 갔을 때 전혀 다른 뜻으로 쓸 수 있다? 의 정말 좋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약간 나는 아무 단어도 모르는 단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 정말 헷갈릴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점검하고 클리닉 시간 조사 진행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번 주부터 클리닉 오는 거 알죠? 월화에? 오케이.